어느 조선 말기 시골 마을,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사람들의 삶은 절제와 의무, 그리고 전통의 무게 아래 조용히 가라앉아 있다. 그 마을의 외딴 기와집, 한 여인이 산다. 이름보다는 댁 혹은 그 집 마나님이라 불리던 여인. 그녀는 병석에 누운 남편을 간호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린다. 바람 한 줄기 없는 계절, 그녀의 마음속엔 말라버린 우물이 있었다. 외로움과 책임, 그리고 숨죽인 욕망이 서서히 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뽕나무 아래 나타난 사내. 이방인처럼 말랑하고 달콤한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장돌뱅이 뽕장수. 그의 마른 장단을 타고 그의 눈빛은 마을 여자들의 억눌린 마음을 비춰낸다. 그도 뭣도 아닌 장사치 하나일 뿐이건만 뽕잎을 팔며 지나가는 그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다. 여인의 삶도 그때부터 흔들린다. 뽕장수는 가난한 여인의 집에 머문다. 약초를 다려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여인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녀는 그 이름 하나에 눈시울을 적신다. 누구도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시간,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던 긴 침묵의 계절이 저물어 간다. 그녀는 결국 뽕장수의 품에 안긴다. 첫사랑도, 첫죄도 아닌 감정. 누군가는 불륜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일탈이라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의 살아있는 여인의 숨결이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의 도피였을까? 여인의 눈에 고인 눈물은 그 모든 걸 말없이 증명한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마을은 좁고 입은 많으며 진실보다 빠른 건 소문이다. 남편은 결국 그 진실 아닌 진실을 알게 되고 여인은 마을의 지탄을 받는다. 사랑했던 것이 죄가 되고 욕망을 느꼈던 몸은 불결한 것으로 낙인 찍힌다. 그녀는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 자신을 마주하려 한다. 그녀는 다시 부엌에 앉아 국을 끓이고 남편의 이마에 찜질을 대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간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뽕장수도, 남편도, 자식도. 뽕나무엔 다시 잎이 나고 마을엔 새 계절이 온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은 더 이상 봄을 담지 않는다. 그것은 욕망의 대가였을까? 아니면 처음으로 여자로 살았던 순간의 흔적이었을까?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리고 여인도 끝내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만이 안다. 바로 그의 여름, 여인의 마음을 흔들었던 바람처럼 살다 떠난 뽕장수, 그뿐이다. 인간의 본능, 그 억눌린 불씨. 뽕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억압과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여인은 이름 없이 누구의 마나님으로 불린다. 그것은 곧 그녀의 정체성도 삶의 목적도 타자에게 종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 안에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봉인된 삶을 살아간다. 영화는 그런 그녀에게 뽕장수라는 촉매를 데려다 놓는다. 욕망은 나쁜가? 영화는 그것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조차 사치였던 여성의 삶을 조용히 드러낸다. 뽕장수는 여인의 삶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내면의 불씨를 살짝 건드린 존재일 뿐이다. 뽕이라는 상징, 단순한 열매가 아니다. 뽕은 단지 약재나 과일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 뽕은 욕망과 치유, 파괴와 재생의 상징이다. 뽕장수는 무언가를 고쳐주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병이든 마음이든. 뽕잎과 약탕은 그녀의 삶을 바꾼다. 동시에 그녀가 안고 있던 고요한 일상은 뽕장수의 존재로 인해 금이 간다. 뽕나물은 매의 잎을 틔운다. 하지만 여인의 삶은 한 번의 일탈, 단 한 번의 계절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 의미에서 뽕은 변화의 시그널이다.
시대와 여성의 역사적 억압의 그림자. 이 영화의 배경은 조선 말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여성의 고통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름조차 잃은 여성의 정체성, 육체에 갇힌 욕망, 도덕의 잣대 아래 죄로 여겨지는 감정. 영화는 이런 구조적 억압을 뽕장수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분출시킨다. 이는 이청준 원작의 문학성과 임권택 감독 특유의 영상 언어가 만들어낸 복합적 감정이다. 여성은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잠시 사랑에 눈이 먼 인간이었을까? 영화는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관객이 그 물음을 자기 삶으로 가져가게 한다. 50대 이후의 인생과 뽕. 많은 중년 여성들은 한 번쯤 그런 상상을 해봤다고 말한다. 현실은 버겁고 욕망은 억눌렀고 삶은 일방향이었다. 뽕은 바로 그런 중년 이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다. 내가 그 여인이었더라도 똑같이 흔들렸을까? 나도 뽕장수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라는 내면의 속삭임이 일어난다. 50대를 지나오며 내 삶의 중심은 누구였나라는 질문 앞에 선 이들에게 이 영화는 아프게 다가오되 어쩌면 치유의 실마리를 건넨다. 문학에서 영화로 이청준과 임권택의 시선. 이청준의 단편 소설은 서늘하다. 절제된 문장과 은유 속의 인간 욕망을 담는다. 임권택 감독은 이를 시각화하며 감정을 더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여인의 침묵, 뽕장수의 눈짓, 햇살의 일렁이는 뽕잎의 모든 것이 말 없는 서사로 관객을 이끈다. 문학이 의미를 던졌다면 영화는 감정을 확장했다. 이 둘이 만나 뽕은 고전이 되었다. 끝나지 않는 질문, 욕망은 죄인가, 삶인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간단하지만 무겁다. 욕망은 죄인가? 아니면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이 질문은 단지 영화 속 여인의 몫이 아니다. 자식 때문에, 사회의 시선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자신을 잊고 살아온 수많은 이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영화는 말한다. 욕망이 죄가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는 억압이 때론 더 잔인하다고. 그리고 그의 겨울, 나는 따뜻했다고 속삭이듯 영화는 끝난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은 그때 그 여인처럼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 서 있다. 맺은 말, 뽕잎은 다시 피고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 뽕은 단지 한 여인의 일탈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억눌린 채 숨죽여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기록이다. 사랑을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욕망을 표현할 수 없었던 세대, 자신을 잠시 잊고 살아온 누군가를 위한 작은 위로다. 50대의 독자여,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며 묻자. 당신 삶에서 단 한 번 정말 뜨겁게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그 대답이 예이든 아니오이든 늦지 않았다. 뽕잎은 매에 다시 피고 당신의 계절도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원래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전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장에 다니며 장난도 잘 쳤고 동네 아이들과 돌을 차며 웃고 떠들던 소녀였다. 하지만 출가라는 말로 포장된 결혼은 그녀에게 곧 침묵의 시작이었다. 이름도 버리고 꿈도 덮은 채 아이를 낳고 병든 남편을 돌보는 사람.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도리였고 운명이었으며 벗어날 수 없는 틀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의 병석 곁에 앉은 여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돌보는 건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인가? 그녀가 뽕장수를 만났을 때 그것은 단지 육체의 흔들림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기억해내고 싶었던 것이다. 한때 웃던 얼굴, 한때 반짝이던 눈동자, 한때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던 존재.